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요즘 보면 볼수록 매력있다라는 뜻으로 볼매라는 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험에도 바로 볼매가 있다고 합니다. 암보험을 일컫는데요. 알면 알수록 부족한 것 같은 암보험,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보장은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지 오늘 강의 시간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알면 알수록 든든해지는 암보험 준비 노하우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 플랜 119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험 상담 받고 싶다라고 생각 드시면 주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153-2666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문자로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계속해서 변화하는 암보험에 맞춰서 내 보험도 현실에 맞게 잘 가져가야 될 텐데요. 오늘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최혜경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으로 꾸려질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최혜경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알면 알수록 부족한 암 진단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험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암에 대해서도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안에 스튜디오에서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의외로 이 안에서도 가입하신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나눠지더라,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암 발생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81세까지 생존했을 때에는 37%가 암에 걸린다라고 하고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보시면요, 90년도에 100세 이상이신 분들이 500명이 채 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3,000명이 넘으세요. 너무 많이 늘었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99세까지 인구가 90에서 99세이신 분들이 2만 명이셨는데 15만 7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 30년 뒤는 어떨까요? 제가 아직은 80이 되려면 좀 많은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이게 뭐 81세까지 해서 3명 중에 1명이 암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암을 가지고 갈 거라는 거죠. 현재 암 환자들을 보면요, 200만 명이 등록된 암 환자 수인데요, 이 중에 20만 명이 치료 중이신 분들이고요, 재발 가능하신 분들에 대한 숫자가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많죠. 네, 왜 많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요즘은 조기 건강검진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미리미리 발병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생존율을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생존율을 보면 갑상선이나 전립선 유방 같은 경우에는 무려 높은 근 100%에 가까운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시청자님들? 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드세요? 저는요, 이걸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빼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유사암으로 뺐지. 그럼 또 무엇을 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보험을 아직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요즘 우리가 대장에서 대장 전막내암 빠지는 거 너무 아쉬워들 하셔서 이것도 됩니까 여쭤보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더 많은 위암도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면 언제 암이 많이 좀 발병이 되느냐를 보니까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한 분포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 좀 많이 발생된다라고 보여지고, 남자분들의 경우에는요,
50대 이후로 발병률이 눈에 띄게 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인과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출산 때문에도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입했나 보니까 가입한 것보다는 이렇게 빈 공간이 눈에 더 먼저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자녀들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을 책임져주고 있는 부모 세대들은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이 60%가 준비를 했다 그래도 무려 40% 가까우신 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는 더 취약하다. 사실 저도 며느리 된 입장인데요. 저희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준비를 잘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번 준비하면서 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수령액을 한번 보니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높아요. 그죠? 이렇게 5천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하는데 부모님들 세대, 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부모님 세대는 3천만 원 정도고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1, 2천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우리가 이미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알고 있고 치료비 외에도 생활비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실상 현실에서의 수령액은 3천만 원이면 원하는 치료를 충분히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20년 납으로 100세 만기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25세부터 60세까지 했을 때 남녀로 해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17,000원에서 60세가 이제 24,000원으로 보험료가 좀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준비 금액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으로 예시를 해드린 이유는 앞서 3천만 원을 평균적으로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합산이 되면 5천은 준비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5천 정도는 준비해보자라는 뜻으로 본 거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21,000원에서 44,000원까지인데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보셨죠? 아까 60세 이후의 남자분들이 암 발병률이 높아지더라.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우리가 암보험은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도 없었던 적은 없는데 어떤 분은 20년으로 갖고 있고 어떤 분은 70세 끝나는 거 있고 어떤 분은 80세 끝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100세가 있고 우리가 100세가 필요하니까 아니면 종신에서 CI에서 종신토록 보장해 주니까 얘네들을 다 갈아엎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있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을 복층으로 설계를 해나가시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복층으로 설계할 때 연령이 지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60세 때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보험료도 여자분들보다 좀 비싸면 요때 쓰시는 거를요. 갱신을 좀 활용을 하시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발병하는 시기에 받는 암 진단금이 얼마냐. 지금처럼 만약에 조금 더 낮춰가지고 1,000만 원만 준비를 해서 3, 4천만 준비를 해놨다라는 것보다는 갱신을 활용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더 큰 금액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암 진단금을 좀 더 단단하게 갖고 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보험료를 여기에 다 예시는 못 해드렸지만 이 안에는 어떤 암이 일반암으로 들어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반암의 범위. 그래서 그 일반암의 범위도 갱신을 체크하실 때도 꼭 같이 보셔서 복층 설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보험료는 부담은 많이 없으신 보험료죠. 네, 그래서 지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비해야 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보장이 빠지지 않은 거는 온전히 내가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래너에는 최혜경 전문가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알면 알수록 부족한 것 같은 암보험, 아직 암진단금 준비 전이신 분들은 물론이고 또 이미 가지신 분들일지라도 어떻게 보완해 가면 좋을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암보험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갑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답변을 드릴 텐데요. 오늘도 시청자 전화 상담이 먼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그 보험료가 계속 갱신형 보험이거든요. 근데 네.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담받으려고 이제 전화했습니다. 아, 갱신형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세요? 예.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보험이 한 개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2014년도에 하나생명에서 더 따뜻한 스마트 통합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예. 12만 7,600원을 납부하고 계시던데 이게 보험료가 좀 오른 가격인 거죠? 예. 시청자님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0대입니다. 40대시고 어디 예. 특별히 편찮으시거나 걱정되는 질병 있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건강하신 편이세요? 예. 자녀분들은요? 다 컸나요? 예, 다 컸습니다. 더 이상 자녀분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보험 리모델링을 도와드리기는 할 건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달라 이런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보험료가 많이 나오니까 네. 이제 좀 보험료가 적게 나오는 좀 했으면 해서요. 지금 10만 원대 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배명남 전문가께서 아마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40대이신 남성분께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로 연결이 되셨는데요.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한 건 있으셨는데 갱신형이라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손 의료비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다고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물어보신 바 있는데요. 저희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배명남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게 보험이 딱 하나만 준비가 되셨어요. 근데 이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아는 언니한테 가입을 했는데, 이 가입하고 나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방송을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먼저 보내주신 증권을 봤더니요. 이 보험에서, 하나생명의 이 보험에는 실손 의료보험도 가능한 보험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실손 의료비가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뭐 암 진단이라든가 의료비 보험 이런 보장들이 갱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TV를 보셔서 왜 내 보험료가 이렇게 높지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 생명보험사에서는 종신트록 그 사망보험금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게 지금 보험료 월 납입하시는 12만 7,600원 중에서 한 9만 5천 원 정도가 사망보험금으로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실손이나 네. 수술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 전화 주신 건 이 보험이 배우자님이 가입을 해 주셨다가 방송을 보시고서 나는 이렇게 비싸게 내는데 필요한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갱신형 가입이 좀 담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3년마다 계속 오르는 건 맞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14년에 가입하셨으면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요. 신경 안 썼죠, 그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납입하시는 게 12만 7,600원도 보험료가 이제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쨌든 간 좀 줄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실손보험이 없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40대이시기 때문에 또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실손비나 수술비 같은 게 필요하시다고 하시니까 이 하나생명 보험을 지금 점검을 해 봤더니요. 사망보험금 3천만 원에 이제 질병의료보장 300만 원, CI 보장해서 3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특약으로서 이제 입원비 첫날부터 입원비 특약 이런
보장 담보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이게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그 실손 의료비도 없고 수술비도 그닥 뭐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보면 하나 건은 그 시청자님이 원하는 게 내가 보험료를 이만큼 내고 나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으시고요. 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시다고 싶으시면 사망보험금을 조금 줄이시고 이대로 그냥 사망보험 좀 줄이시고 이것도 유지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예, 예, 예. 예, 근데 굳이 필요 없으시다 싶으시면 아이들이 지금 컸기 때문에 예, 내가 예. 사망보험에 대해서 굳이 필요 없다 싶으시면 정리를 하셔서 보험금을 좀 보험료를 좀 줄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어떤 것인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험은 만약에 내가 가입을 했다고 하면은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실손 의료비나 수술비나 이런 담보들을 다 챙겨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실 것 같으면 이 하나 거를 정리를 하셔서 그 통합보험사에 실손의료비, 수술비, 진단비 이런 쪽으로 다 가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사망보험을 지금 3년 동안 내셨기 때문에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사망 보장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요. 예.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정리를 해서 통합보험으로 실손이나 수술, 진단비 이런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고민이 예, 좀 예. 되실 것도 같은데 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예, 예. 예, 그래도 실손 의료비가 없다는 거는 좀 충격적으로 생각이 됐던 부분이에요. 예, 그쵸. 예, 예. 아, 기본적으로 다들 제일 첫 번째로 가입해야 될 보험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시거든요. 예, 예. 예.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상담 해드렸고요. 이번에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19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지금 풀어드리죠. 암보험은 회사마다 다 다릅니까? 그럼 가입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입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오늘 암 관련 강의하신 최혜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네. 아마도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회사별로 약간의 보험료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같은 듯한데 다른 거, 이게 바로 보험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똑같은 암 보장은 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암을 보장을 해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이라든가 자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립선, 이거를 소외감으로 보느냐 아니면 일반암으로 보느냐, 이 회사들의 범주,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 보느냐 소외감으로 보느냐, 이런 것도 당연히 다를 수 있고요. 또 갑상선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갑상선에 진단을 받아도 1,000만 원까지 준비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뭐 20%, 그래서 최고 6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보험료가 약간씩 다르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적으로 보험료를 보시는 것보다는 보험금 안에 들어있는 일반암의 범주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 고해감만 많이 주는 암이 혹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일반암을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흔하게 걸리는 암보험 보장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암 보장이 넓어야죠. 우리가 골고루 다 보장돼야지 어떤 경우에는 또 조금 덜 주고 이러면은 내가 걸린 암이 제일 크잖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을 골고루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준비하시는 게 낫고요. 보험료 차이 1, 2천 원은 그렇게 큰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남기실 수 있고요. 이번에도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볼 텐데 휴대전화 뒷번호 4012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질병 후유장애와 치매 담보가 보험에 없는데요. 이건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남기셨고요. 배명남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질병 후유장애가 준비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축소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 두 담보는 보장이 좀 같기 때문에 그 보장 수준만 시청자분이 결정하셔서 판단하고 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병후유장에는 특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질병후유장에는 예. 특약으로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3%부터 시작했었는데 그게 그 좋은 담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3%를 없애고 뭐 25%, 20%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마다 다 변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보험회사를 좀 비교할 필요도 있을 네. 것 같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4012님의 문의 내용 받으려고요. 지금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실시간 전화 연결입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아드님이요? 제가 예. 아들 보험 때문에 전화를 드렸고요. 네. 이제 제가 그 보장 내용이 어떤지 또 이제 아들이 이제 직장 들어가니까 저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또 보험 내용이 어떤지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진단하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준비 좀 해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그러세요? 네. 아드님이 취업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27. 27이요? 네네. 저희 제작진에게 먼저 보내주신 보험을 봤는데 아드님 보험이 5개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이거 맞으신가요? 예, 옛날에 가입을 고등학교 때 종신보험 가입을 했었었는데 예. 중간에 또 해지한 것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봐야지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세요? 어릴 때. 네네. 저희에게 지금 5가지 보험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해지한 것도 있다고요? 예전에. 예전에 해지하셨다고요? 네네. 저희가 보험 어떤 거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시청자님. 네. 2013년도에 LIG 손해보험에서 건강보험 2개를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맞으세요? 네네네. 예. 그리고 또 2015년도에는 동부아지에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던데 아드님이 운전도 하시나 봐요. 네, 운전해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 작년에 동부아지에서 운전자 보험을 또 가입하셨네요. 지금 잘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운전자도 되고 뭐 상해도 된다고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냥 누구 소개받아서 전에 했던 거거든요. 그러세요. 네. 올해 또 하나 가입을 하셨어요. 종신보험? 네. 예, KB생명에. 예. 제가 보험은 잘 모르는데 이제 이게 또 TV 보다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어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들이 이제 곧 보험료를 다 가져가게 될 거잖아요. 아드님께서 이제 납부를 맞아요. 하게 될 텐데 혹시 뭐 중복된 보장은 없는지 꼭 필요한 것만 추려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27된 아들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험 보장이 어떤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았는데요. 진단비가 충분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제작진께 말씀을 하신 바 있고요. 재진단, 암, 연금 준비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혜경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아드님 이렇게 취직하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사회초년생인데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것도 저는 더 좋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막 너무 이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전문가적인 질문을 벌써 주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몇 가지가 해소가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아드님이 운전은 하고 계시고 또 운전자 보험을 들고 계시는 거하고 13년도에는 LIG 동일한 지금은 이제 KB 손보인데 동일한 보험을 또 같은 날 이렇게 2가지로 들었어요. 그 보니까 이 2가지로 나눈 게 하나는 실비 위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진단금 위주로 되어 있는 거고 이 당시에도 보니 납입을 진단금 위주로 한 거는 25년 납으로 하시고 실비가 들어져 있는 거는 80세까지 진단금을 넣어가지고 복층 설계를 하셨네요. 지금 보니까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있는 건가요? 잘 몰라요. 항상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네네. 실비를 이제 넣으시면서 아무래도 혹시라도 이게 나눠서 넣으신 거는
좀 부담을 덜 갖고 가서 요거는 진단비식으로 100세까지 보장이고 또 하나는 그냥 80세까지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갖고 가라는 뜻으로 좀 나눠주신 것 같은데 합산하면 보험료가 그래도 적지는 않은 보험료예요. 15만 원 돈이 되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네. 그리고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을 지금 하고 있어서 운전자 보험을 이제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내용으로는 운전했을 때 되는 내용이 이 안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없고 부상치료비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상치료비 보험을 2개를 들으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부상치료비는 뭐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상 등급에 따른 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 이거만 지금 25,000원을 내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나마 2016년도에 준비하신 거는 교통재해만 또 보장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 KB손해보험, LIG였을 때 가입하셨던 KB손해보험 그 안에 운전자에 대한 담보도 들어있어서 교통사고 처리 비용도 당연히 들어져 있고 부상치료비도 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과외로 좀 더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있는 보험은 아니다라는 걸로 보여지세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네. 네. 그리고 종신보험을 아까 아이가 고등학교 때 가입을 했다가 해지를 하셨다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네. 예. 해지를 왜 하셨을까요? 아니 뭐 이제 아이 보험이니까 네네. 뭐 이제 죽으면 나오는 보험 뭐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해지를 했는데. 아, 네,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럼 지금 다시 이렇게 종신보험을 들으셨는데 이거는 어머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드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들이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급여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보험료가 이제 또 이제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네. 이제 본인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가입을 할 때는 종신보험이 뭐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입을 네네. 하면 좋다 그래서 그냥 네. 가입을 한 거였거든요. 네, 이 종신보험은 보니까 보장금액이 4,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변액이 아니라 공시율 그냥 연금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변액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저축도 당연히 변액이 중요하지만 보장도 변액이 중요한 이유는 아드님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사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쉽게 좀 미래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가입하신 보장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거나 투자에 대한 뭐 이익분이 온다던가 이런 걸로. 근데 지금 거는 4,600만 원을 준비를 했으면 평생 그냥 4,600인 거죠. 30년 뒤든 50년 뒤든 상관없이 무조건 4,600이에요. 근데 변액은 수익이 안 났을 때는 1억은 무조건 보장을 하고 아니면 수익이 났을 때는 1억보다도 많은 돈을 보장을 하고 뭐 4,600 준비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4,600이 5,000이 될 수도 있고 7,000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변액보험이다. 그리고 보험료로 보면 변액보험의 보험료가 이렇게 그냥 예정이율인 상품의 보험료보다도 좀 더 저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본 부분은요. 지금 준비하신 것 중에 LIG 거는 2건을 다 그냥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은 정리를 하시는데요. 문의 주신 내용에서 보면 진단금을 좀 크게 좀 갖고 가고 싶으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혹시 진단금을 좀 어느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금액은 있으신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을 많이 봐서 조금 이게 보험이 좀 풍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가족력은 없으세요? 가족력은 없는데 저축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서 아까 말씀 중에 재진단암에 대한 것도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혹시 가족력은 있으신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앞으로는 아무래도 암은 우리가 보유하고 가야 되는 거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또 재진단암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네. 아니, 주변에 누가 그거를 가입을 했는데, 네. 그 얘기를 하길래, 저도 이거 해야 되나 해서. 네. 주변 분들의 영향이 싶어요. 좀 크긴 하죠. 우리가 선택할 때.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건강에 대한 부분은 3천만 원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80세까지는 1,000만 원이 추가로 암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80세까지 있는 거는 배제를 하고 3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고 2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3대 진단비를 좀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재진단암도 2천만 원을 준비를 하고 상해 부분을 운전자 보험 2개를 만약에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된다라면 그 안에 들어져 있는 뭐 골절이나 상해 이런 부분들이 전혀 빠지니까 그 부분도 좀 같이 보완을 했을 때 보험료가 보장성으로 10만 원 정도가 좀 추가가 되실 것 같고요. 현재 종신보험은 4,600만 원이 99,222원이라고 보험료가 되어 있는데 16만 7천 원이면 1억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억으로 준비하시는 부분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연금은요, 아드님이 이제 사회초년생으로서 많은 금액을 연금에다 넣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선 연금을 1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이 안에 추가 납입하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청자님 이렇게 전화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는 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어떤 거냐면 아드님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급여가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50만 원, 100만 원을 연금으로 들기는 어렵지만 이거를 매년 급여가 올라갈 때 급여 중에 일부를 예를 들어 10만 원씩 10년 동안 10만 원짜리를 매년 들은다면 나는 어느덧 100만 원의 연금을 준비한 거랑 같거든요. 그러면서 연금 개시 시기들을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아드님한테 좋은 재테크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노후 준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저축은요. 저축액은 누가 정하는 거냐면 바로 시청자님하고 이제 아드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축액에 대한 거는 제가 언급은 안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을 저축으로 간다라면 꼭 단기자금과 중기자금과 장기자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뭐 은행에 보험사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는 것보다는 요즘 추가납입 제도들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렇게 한다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드님이 평생 저축을 하셔야 되는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변액보험 쪽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 네. 일단 그럼 이 국민 평생 종신은 사실 변액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그걸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99,222원인데 4,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을 내신다고 해도 1억이 준비가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드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신보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네. 확실한 보장이 준비되실 수 있는 또 보험료도 눈에 보이게 벌써 3만 원 이상, 4만 원 정도가 더 저렴한 게 확인이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바꿔주시는 게 맞죠. 아, 네. 잘 설명해서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사회 초년생인 아드님을 두셔서 저희가 더 자세히 봐드렸거든요. 네, 네. 예, 고민 좀 해보시고요. 걱정이 많았어요. 네. 그러셨어요? 아마 네. 궁금한 게 더 생기실 것도 같습니다. 그때 또 연락 네. 주시면 지금 상담 받았던 전문가와 얘기 나누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상담 내역 풀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503님께서 주신 내용이고요. 이번 문자도 함께 살펴보시죠. 35세 아들 보험 문의 드립니다. 암과 뇌혈관, 입원비를 포함해서 생활에 필요한 보장을 20년 납으로 준비하고 싶은데요.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능하겠죠? 배는명남 전문가님. 네, 35세인데 건강하시면 가능하죠. 근데 이런 모든 보험은 고지의 의무화, 알리상 준수만 통과를 하신다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35세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건강하실 테고 이런
지금 실제로 병이 있다거나 그런데 그걸 감추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보험 가입은 거절이 되니까 네. 보험 가입을 할 때 어떤 보험이든지 마찬가지로 고지 의무, 알리사항 준수 이 두 가지만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 어떤 보험이든지 다 가능하죠. 35세인데. 네. 좋은 나이죠. 네. 예, 저희 문자 하나 또 봐드리겠습니다. 0093님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분도 좀 급하신 것 같아서요. 아들이 축구하다가 다쳐서 아킬레스건 수술을 받았는데 막상 보니까 보험에서 해당 사항이 너무 없더라고요. 지금 추가로 좀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 너무 안타깝네요.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이렇게 알게 될 때는요, 어떤 때냐면 지금처럼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죠. 이랬을 때 내 증권을 열어보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상해 사고가 난 거잖아요. 쉽게 보면. 근데 여기에는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상해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 좀 적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다행인 거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사에서 이런 상해 사고가 났을 때 알릴 의무, 지금 앞에 배명남 전문가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병력에 대한 고지가 없이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단 지금 이미 다친 거에 대해서 치료 중인 건 당연히 안 되시겠죠. 이거는 치료가 끝나고 그리고 치료 중에 혹시 다른 새로운 상해가 발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받으실 수 있는 상해보험은 있으세요. 네, 치료 잘 받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 0093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 지금 최혜경 전문가가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 세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예. 예. 우리 아들을 네. 보험을 가입을 했었는데요. 안보험이나 옛날부터 내가 좀 저거 해갖고 보험을 좀 많이 가입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네. 해약도 하고 다시 가입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가입한 게 질병휴 장애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보험료는 좀 많이 나가요. 얼마 나가요, 한 달에? 보험료가 꽤 많이 나가는데, 잠깐만요. 예. 롯데 실손에서. 네. 그거는, 8,670원 나가는데. 네. 롯데 힐링케어에서는 182,100원 나가고요. 네. 보험이 몇 개나 있으세요, 시청자님? 좀 돼요. 지금 모두 예. 들고 계신 건 아니세요? 증권을? 지금 다 들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세요? 예. 저희 그럼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드리는 게 빠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시청자님, 그러니까 아드님 보험 문의하시는 거죠? 이 아들이랑 제가 또 암에 걸렸었는데. 예. 가입할 수 있는 게. 예. 암보험도, 저도 부담보로 해갖고 암보험도 가입했는데. 네. 다른 것도 필요한 거 있을까 싶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드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0년생이에요. 90년생이면은, 28. 예. 8쯤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 먼저 배명남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지금 이렇게 들어봤을 때 암 진단을 받으셔서 완치가 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암에? 위암 초기였어요. 그러셨어요. 지금은 이제 완치하시고 병원 안 다니시고요. 예. 네. 근데 보험 하나 부담보로 해서 가입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 암보험은 언제 가입하셨어요? 그게요. 날짜가 잠깐만요. 보험을 많이 준비하셨나 봐요. 예. 12년에 AIA에서 네. 암보험 들었고요. 그리고 2006년에 라이나에서 메이저 건강보험 들었고요, 저 거는. 근데 지금 어떤 보험이 예. 더 궁금하신 거예요? 암보험 빼고 다른 것도 가입이 가능하냐고 지금 질문 주시는 건가요? 예, 나이가 많으니까 꼭 가입해야 되는 거.
가입 안 되는 게 또 많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아예 보험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안보험만 이렇게 딱 하고. 그래갖고 뭐 저도 꼭 필요한 게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게 있나 하고요. 그 저 같은 지금 경우는. 암 그 치료 되신 게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2002년에 지금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고 했으면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 가입 2002년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암 진단을 2002년에 받으신 거죠. 2002년에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는 그 완치 판정을 받으셔서 부담보로 암 보험을 가입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네네. 이래서 암이 완치 판정 받으시면 이제 보험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제한을 두는 것들이 보험회사마다 틀리긴 한데요. 서류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보험회사마다 이제 원하는 서류가 있어요, 어머니. 네네. 그래서 실손보험도 없으실 것 같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런 것도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도 이제 그때 같았으면은 이제 그런 게 다 그 제한이 있었을 거예요. 위암이 초기라고 해도 어차피 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12년하고 2006년에 그 보험을, 그러니까 12년에 들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부담보로 잡혀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때도 서류 같은 거 제출하셔서 예, 보험 가입하셨잖아요. 지금은 시간이 더 지났고 보험회사마다 이렇게 좀 완화됐어요. 플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실손 의료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도 가입 가능한 곳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험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서류를 제출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지금 최혜경 전문가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네네. 그 2002년도에 조기 위암 진단 받으신 거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괜찮으시고 그 당시에 뭐 다른 치료를 크게 항암이나 이런 걸 받으신 건 아니신 거죠? 항암은 입원했을 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술하고 열흘 만에 퇴원했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는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라면 5년 먹고요. 네, 그렇다라면 참 다행스럽게도 좋은 예우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 50대신데요. 젊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재 뭐 우리가 보험을 전혀 생각을 안 하셨다라는 말씀이 저를 좀 마음 아프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요. 종신보험도 사실 준비를 원하신다라면 충분히 종신보험에 준비하실 수 있고요. 실손보험도 이미 완치되신 기간이 이제 10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2017년이 아무래도 딱 10년이 되시는 시기가 되는 거죠. 2002년부터 했을 때 5년이 지나야 완치라고 판정을 보니까요. 2002년 몇 월이셨어요? 5월요. 네, 그러면 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앞서 배명남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손보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위에 대해서는 부담보가 잡힐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질병들에 대한 거는 전부 다 가입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휴유장애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질병휴유장애는 이제 위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고 또 연령이 이미 높으시기 때문에 질병휴유장애에 대한 보장폭은요. 건강하신 분들조차도 가입폭은 상당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질병휴유장애를 중요하게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보다 다른 질병들에 대한 보장들을 한번 폭넓게 보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져요. 네, 알았습니다. 네.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드님 보험은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보겠습니다. 6822님께서 주신 내용이에요. 이번 문자는 최혜경 전문가께 여쭤볼 거고요. 건강검진에서 용종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요. 실손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실손보험에서 보장 가능하죠. 네. 네, 우리 아나운서께서 워낙 답을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장용종을 제거를 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실손보험에서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손보험에서도 되지만 실손보험이 아닌 정액담보를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에 있는 정액담보에서도 또 보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증권 안에 혹시라도 수술비라는 항목이 있다라면 그 부분 또한도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확인서라든가 진단서를 통해서 같이
분들이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더 좋으신 거예요. 네. 네. 더 많이 받을 수만 있다면 네. 가입하신 보험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3736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이에요. 저는 52 된 여성입니다. 10개월째 혈압약을 복용하고 지금은 수치가 정상인데요. 이대 질환인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요거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그 고혈압 복용자의 경우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예전하고 좀 틀려지게 보험회사에서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이 혈압약하고 당뇨약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도 그 완화를 해서 이분들을 받아주자 해서 심사를 해서 그 받아주기는 해요. 그리고 그 10개월 드셨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이상 드셨으면 고혈압 수치를 봐서 정상적으로 이런 보험들은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혈압 환자라고 하더라도. 약을 복용하신다고 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문자 또 풀어볼 건데요. 4765님께서 주신 내용이에요. 함께 보시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리모델링 후를 보면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하던데요. 모든 종신보험이 감액 완납이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 이 답도 아나운서님 아시나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모든 보험이 다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어요.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은 앞에 변액 유니버셜, 그러니까 뭐 앞에 변액이 붙든 안 붙든 상관없이 유니버셜이라는 유니버셜에 대한 기능이 있는 것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미 보험 자체에서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자유납입이라든가 뭐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그냥 일반 무슨 종신보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보험들은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액완납 제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종신토록 보장받기로 했던 약속한 금액을 좀 줄여가지고 보장을 해드리는 건데 시기적으로 지금 보험의 흐름을 보면 2000년 초반만 해도 종신보험이 일반 종신보험이 많았거든요. 그랬던 분들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뭐 또 종신이나 다른 보장들을 추가로 하고 싶을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것도 20년 납으로 장기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더 좋은 거를 준비하고자 했을 때에는 그런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을 하면서 뒤에 필요한 것들을 약간씩의 리모델링을 좀 얹어가실 수 있는 부분으로는 유니버셜이 아닌 상품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일 것 같거든요.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시면 또 한번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저희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5993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21살인 딸 보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3대 진단비를 각각 2천만 원씩 넣고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준비하려면 보험료는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도 따님이 많이 어리시니까요. 배명남 전문가님. 네네. 기본적으로 보험료 측정이 그러니까 이제 연령,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하는 일 이런 걸 그다음에 고지 의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돼요. 근데 지금 따님이 21살이라고 하시면 이제 학생일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자로 받았기 때문에 이 따님에 대해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아직 젊고 학생이고 아플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하게 원하시는 대로 다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렴하게 라고 또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시는데 너무 정보를 안 주셔서 그래요. 저희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면 전화 한 통 주십시오. 저희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준비할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